등차든 등비든 뭐 다른 수열이든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을 가지고 일부 항들을 규칙적으로 더하거나 규칙적으로 곱한 것은 수열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니? 규칙이 있어야 돼. 무슨가 규칙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많이 쓰여진 내용들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등차입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A7번, 8번, 9번 규칙이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식이야. 이게 기본식이고 얘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얘네들은 우린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거 하나에, 두 번째는 공차는 무엇이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공차는 이 수열에 대한 공차, 이 수열에 대한 공차 두 개를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 작은 수열 AN에 대한 수열의 T를 물어보지 않는 한은 그냥 요놈이 등차 수열이라 하고 마무리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냥 요놈이 등차 수열이라고. 요놈이 등차 수열이라고. 됐어요? 이 등차 수열인데 이 D는 뭐다? 몇 칸씩 띄었어? 3칸씩 띄었지. 3D, 3D, 3D야. 다시 말해서 3D가 3개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3의 제곱 D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얘가 변화가 발생하면 1, 2, 3, 4, 5, 6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 3, 2, 3, 4,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여튼간에 등차 수열이고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D-가 D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연결을 시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놈하고 요놈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입니다. 요놈이 R세제곱, 얘도 R세제곱, R세제곱이 곱해진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일단 등비 수열인데 얘가 뭐라고? R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개수에 따라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바뀌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규칙성이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되세요? 자, 얘를 일단은 일반화를 시켜놓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은 뭐야? 얘네들은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이룬다.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 이룬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생각은 요놈을 일원화 시켜놓기 위해서 첫 번째 수열은 SN이에요. 두 번째 수열은 SEN-SN입니다. 세 번째 수열은 S3N-SEN이에요. 다시 말해서 SN, SEN, S3N 얘네들은 규칙을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SN, SEN, S3N은 규칙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현재 등차에 대해서는 요놈이 이렇게 넘어갈 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얘가 공차가 얼마다? 초항이 SN은 초항이 A1이잖아. SEN-N은 초항이 SN 플러스 1이야. AN 플러스 1이야. 몇 칸 띄었어? N칸 띄었습니다. ND가 N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EN-SN은 SN에서 ND가 N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얘를 정리하면 SEN은 ESN 플러스 N제곱 D가 되더라 이거예요. SN하고 SEN은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SN과 SEN만 물어보면 사실 이거 안 써도 다 알아. 이거 안 써도 굳이 알아. 근데 SN, SEN, S3N, S4N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엄마는 알겠죠? 됐습니까? SN, SEN, S3N, S4N 뭐 중간에 하나 S3N 없고 S4N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을 식을 적으면 요놈하고 요놈으로 가도 되고 요놈하고 요놈으로 가도 돼요. SEA 나왔으니까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면
S3n 마이너스 S2n은 Sn에서 요놈이 n제곱 d 다시 n제곱 d지. 여기 넘어가면 2n제곱 d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Sn 플러스 2n제곱 d가 되겠고, S3n은 S2n 대신에 요걸 집어넣게 되면 3Sn 플러스 3인데 1 플러스 2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앞에 있는 3도 1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3이라는 수는 1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위에서 1, 2, 3일 수도 있어. 그럼 그 다음 수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느낌이 뭐 1, 2,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얘가 1이고 얘는 1 더하기가 3이 됐지. 얘는 2이고 얘가 3이 됐지. 그럼 그 다음이 S4에는 4SN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n제곱 d가 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규칙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요것만 확실히 증명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규칙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네. 요거를 증명하면 요거 다음이 누구야? S4n 마이너스 S3n이죠. 그러면 S4n 마이너스 S3n은 Sn에서 n제곱 d가 3번 띄었어. 3n제곱 d야. 그래서 S4n은 S3n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Sn은 하나 추가고 얘가 추가됐으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죠. 요렇게 형성이 되네요. 됐니? 그러면 얘를 일반화 시킨다 하면 SPN은 PSN 플러스 44PP, 얘는 4123 4123 P1부터 P-1까지 합 4123 312 P부터 1부터 P-1까지 합 2분의 P-1 Pn제곱 T라는 일반형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자, 이 공식을 지금 외워두면 좀 편하긴 합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좀 더 외워줘야지. 그러지? 현재 이해가 안 되면 구조화 시킬 거고, 이 문제의 난이도 순서가 있어. 어디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냥 쟤네들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등차 수열 해가지고 요걸 구하라,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뭐 S3n 뭐 구하라. 3개씩, 뭐 5개씩 묶어가지고 요거 이거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조를 알고 있고 공식을 외워두면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겠다. 됐어? 이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일반형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적으로는 몇 번째 한 3번째, 4번째에서 마무리되는 건데, 이게 무식하게 뭐 8번째, 10번째 나오면 실은 얘를 다 적을 수가 없어. 네. 다시 말해서 얘를 일반화 시켜 놓는 것이 맞다, 이 말이 되겠죠.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라고.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등비도 한번 해볼게요. 등비도 SN, SEN 마이너스 SN, S3n 마이너스 SEN이 등비 수요를 이룹니다. 개수가 n개씩이야. R이 n번 띄었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 R이 n제곱이 되고, 그냥 얘는 등비 수율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여기가 SN과 SEN 마이너스 SN을 묻는 문제인지 AN을 묻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야.
그냥 R-를 원하면 그냥 등비 수열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혹시 AN으로 넘어가서 풀러가면 얘가 R의 n제곱까지 연결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SEN-SN은 SN에다가 등비 수열이니까 R의 n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치? 얘를 정리하면 SEN은 SN의 1 플러스 R의 n제곱. 그치? SEN은 SN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을 곱한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S3n-SN은 처음으로 가볼까요? SN에다가 R의 n제곱 곱했고 또 R의 n제곱 또 곱했지. R의 2n제곱을 곱한 거고 S3n은 틀렸네. SEN 자리에 요놈을 넣고 요놈을 더할 거잖아요. 요놈이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 SN의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2n제곱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해. 자, 등비 합 SN과 SEN 간의 식은 요 구조를 이해해야지 좀 빨리 갑니다. 공식 써도 나옵니다. 모든 식이 다른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식을 써도 나와. 그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해되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일반화가 됐네. S 숫자 쓰기 힘든데 Pn은 SN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뭡니까? P 마이너스 1n제곱 이래 되겠지. 이놈을 공식으로 쓰기에는 뭐 써볼까 한번? 복잡할 것 같긴 한데 공비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뭐지? 몇 개냐 이게? R이 n제곱이 P개 있네요. R의 Pn제곱 마이너스 1. 좀 오바긴 하네요. 좀 오바이긴 한데 최근에 오바 같은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이가 없게도. 서론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보통 남고에서 나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석상보로 나왔다고 하면 그래. 그리고 이번 문제는 그 거시기 문제예요. 소고형 문제라 수열 쪽이 있어야 돼요. 원래. 수열 쪽이 있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은데 지수 쪽이 있으니까 많이 못 건드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합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등비 구조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곱하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 수열이 나오는 문제는 뭐 할 거냐면 두 수열을 곱하고 수열을 제곱을 하고 그다음 수열을 역수를 취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해되니? 자 뭐냐? 그래서 우리는 A씨를 들으면서 갈게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하고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더하기 AR 제곱분의 1에 대한 식이 왼쪽도 등비수열 오른쪽도 등비수열이야. 됐습니까? 두 개가 연결고리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얘한테 얘를 요놈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리면 A 제곱 R 제곱을 곱해버리면 요놈 곱하기 요놈이 A가 되고 요놈 곱하기 요놈이 AR이 되고 요놈 곱하기 요놈이 AR 제곱이 되는 구조야. 요놈이 같은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을 일반화 시키면 왼쪽 식은 시그마 등비 수열 A AK K가 1번부터 N번까지 오른쪽 식은 시그마 AK분의 1 AK분의 1 그 다음에 뭘 곱해서 AR 제곱을 구했어. AR 제곱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1하고
AN을 곱했어. 자, 이게 조금 더 변화가 발생하면 선생님이 말했지. AN이 등비이면 ANN분의 1도 등비고 AN의 제곱도 등비고 AN의 제곱분의 1도 등비니까 혹시 이것이 나오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연결을 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지? 또는 AN하고 BN이 등비이면 AN, BN도 등비일 거고 AN분의 BN도 등비가 될 것이니까 다시 요 구조가 나오면 또 요 구조하고 연결을 시키면 된다. 흐름 똑같겠죠? 네. 등비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지. 자,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이 꽤 많이 이용될 거고 등비 수열의 합 증명하는 문제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해. 수경아 조심해. 저 자리가 자는 자리야. 저 아까 저 옆에 있는 자 1시간 자다 갔어. 그래서 시험 봤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보다 자더라고. 대단한 아이야. 자, 등비합 유도하는 공식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SN을 우리는 A 플러스 AR 플러스 이렇게 해서 AR n-1제곱을 여기다가 R을 곱해가지고 AR n-1제곱 AR의 n제곱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뺄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원래. 그래서 요놈이 1-R의 SN은 A의 1-R의 n제곱 여기까지 씁니다. 여기서 R이 어땠을 때 1일 때는 SN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하 SN은 A가 똑같은 게 n개 있구나. 두 번째 R이 1이 아닐 때는 SN은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뭘 묻어는지는 알아야 돼요. 요거 안 써가지고 감습당합니다. 감점을 당해요. 수열에선 증명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쪽 여기 이 내용 등비합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 일부 알겠습니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점화식과 연결된 것은 나중에 할 거고 당연히 등차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우리는 SN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런 식을 쓰는데 2부터라는 것은 이건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2부터에 그래서 이게 2부터인지 1부터인지에 대한 구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외워두고 가는 게 편하다. 1부터인지 2부터인지는 외워두고 가는 게 좋겠다 이거지. 자, 기본적으로 등차는 어떤 구조야? 등차는 등차 SN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니? 2분의 dn n- 어떤 상수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말하면 상수항이 없는 구조가 등차 합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d이고 이럴 때 초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 만약에 상수항이 이렇게 있게 됐을 때는 상수항이 있을 때 초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어떤 등차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형태를 갖는다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이 명명되면 첫째 항부터 이루어져야 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된 구조야? 등비 수열은 어떤 구조야? 등비 수열은 A, R의 n제곱 플러스 B의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때 어째야 되냐면 A 더하기 B가 0인 구조일 때는 A 더하기 B가 0인 구조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고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이거는 첫 번째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지 않는 수열이 된다.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증명 과정은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이걸로 증명할 겁니다. 2번까지 이렇게 AN 구할 것이고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고 증명할 거야. 근데 식을 보면 바로 답은 알고 서술형할 때 써보고 대신 알고 갈 수 있다. 적어도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는.
나머지 수열들은 우리가 모르는 수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 방법은 쓸 수 있다. 모든 수열에 대한 SN이 주어지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알겠어요? 단 등차 등비는 우리가 좀 알고 써먹자 이 정도가 되겠지. 요 정도 하고 질문을 밝게 받을 건데, 자 등비 중앙이 있다가 하면 등차 중앙이 있다면 등비 중앙이 있습니다. 등차 중앙이 있다면 등비 중앙이 있어요. 자 등차 중앙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3A2,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4A 2분의 5 됐습니까? 자, 얘를 쓸 수는 없어요. 자, 얘를 안 쓰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돼. 얘는 4A 플러스 2분의 3D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써도 돼. 이건 써도 돼. 내가 썼다는데 왜?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가운데 한 2.5로 한 게 아니라 1번, 4번으로 썼다 해도 되잖아. 1번, 4번으로 해가지고 썼다 생각해도 돼. 표현법 자체는 얘는 안 돼. 이런 표현법은 안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흔들어 버린 거야. 정의 자체가 수열 자체는 자연수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등비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는 A2의 세제곱. 이게 등비 중앙에 대한 특징입니다. 곱하기로 간다 이 말이야. 곱하기로 해? 그러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 2분의 5의 4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야. 까지 되니? 얘는 안 된다고 해? 그럼 얘는 그 다음 어떻게 쓸 A 아래 2분의 3제곱의 4제곱 얘는 가능하다 이거야. A 4제곱의 아래 6제곱 이건 가능하다고. 이건 가능하다고 해.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질문 받겠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40. 50. 70. 예. 70. 60번. 자, 너희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답을 맞췄어. 이게 아니야. 답을 정확하게 빨리 맞춰야 돼.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답을 맞춰놨으면 체크를 해놓고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좋은 길을 찾아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풀다가 오씨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건 체크해놓고 다시 풀어봐야 돼요. 17번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도 룰이 있으니까 외우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알고 보세요. 1부터 1000까지 작은 수부터 나열한 수들을 다음과 같은 4회 반복을 합니다. 4회 반복을 해. 얘의 룰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남는 수로 이루어진 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을 지우는 실행을 이래라고 합니다. 짝수 번째 항을 남기고 남는 수에 홀수 번째 항을 지웠어요. 하나 지우고 둘 중에 하나 지우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지웠지.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중에 하나 지웠고, 그러지? 4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지웠다면 4개로 보면 4개 중에 2개를 지운 거고, 다시 2개만 남은 거니까 2개 중에 또 하나를 지웠다는 거지. 4개 중에 하나만 남아 있는 수야. 이리니 2개 중에 하나 지웠다는 것은 절반이 사라졌고, 다시 2개 중에 하나를 지웠다는 것은 또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 4개당 하나만 남아 있는 거라고. 4개당 하나가 남았는데 요게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짝수가 나올 거고 짝수 홀수가 나올 거고 홀수 짝수가 있을 거고 홀수 홀수가 있을 거라고. 그럼 4개 중에 어떤 걸 남길 건지에 대한 내용은 다 문제화 돼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규칙을 생각을 해놔라 이 말이 되겠어요. 한 번 하다 보면 4개 중에 하나만 남는 거지.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남는 애들 중에 또 한 번 시행을 하다 보면 또 4개 중에 하나만 남는 거지. 한 번 할 때마다 항이 14개 중에 하나만 있는 거라고. 16개 중에 하나만 있는 거고. 4의 거듭적으로 가겠네. 이해됐습니까? 4번을 했으면 4의 4제곱 중에 하나만 있는 거라고. 200 얼마야? 4제곱 위에 4제곱 4? 256인가요? 8제곱? 2에 8제곱? 2에 56개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문제가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뭐 4가지가 있어. 되니? 누굴 제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 합을 묻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얘는 남는 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항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최고 쉬운 방법은 이제 얘를 알았으니까 뭐만 알아낸다냐면 남아있는 수의 특징만 알아내면 돼요. 그러겠지? 자, 뭐 몇 번밖에 못해? 한 번? 두 번? 두 번밖에 못하네. 두 번밖에 못하잖아 지금.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좀 쉬울 것이고 선생님 봤을 때는 3의 배수로 가버리면 말이 완전 달라집니다. 3개 중에 1개를 제거시켰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2개가 남았죠? 그러겠지? 2개 남았어. 또 그러면 그 중에 3개 중에 또 1개를 제거하면 룰이 완전히 깨지는 어떤 룰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룰 중에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쉬워. 얘 같은 건 쉬워요. 일단은 얘가 자 이렇게 가볼게요. 짝짝 짝홀 홀짝 홀홀 4가지가 있겠지. 짝짝 가볼게요. 지금 남기느냐 제거하느냐 달라. 남기는 제거하는 달라. 그럼 제거를 해볼게. 실은 제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제거를 시켰습니다. 짝짝 짝수 제거시켰고요. 짝수 제거시켰어요. 어떤 거 남았어? 첫 번째 거 남았습니다. 첫 번째 거. 이해됩니까? 한 번 했더니 4개 중에 첫 번째 게 남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네 수들 또 모아가지고 또 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개 수 중에 또 첫 번째 것만 남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남는 수들은 첫 번째 수니까 4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나요? 첫 번째 수는 그 다음에 하면은 4번 더했으니까 뭐가 돼? 16이 되겠죠. 16n 4의 제곱으로 쓸게요. 4의 제곱n 마이너스 15 4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편하긴 할 거야. 헷갈리면 플러스 1로 적어요. 조심할 점은 있습니다. 일반항은 아니야. 일반식은 이거야.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엄밀하게 적으면 얘를 15보다는 4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4의 세제곱 n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수가 남았다 이거야. 이게 제일 쉬운 문제네. 네. 홀홀 가볼게요. 홀홀. 제일 마지막에 홀홀. 홀수 제거시켰어. 5. 홀수 제거시켰어요. 그 다음에 홀수 제거시켰어. 몇 번째가 남았냐면 제일 마지막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겠지? 요거 두 가지가 좀 더 제일 쉽네. 이놈은 4n-1이 되겠네요. 4의 제곱 n-1이 되겠고요. 요 문제가 제일 쉽네요. 예? 4의 세제곱 n-1 요것이 규칙이 되겠네요. 첫 번째 하고 남은 수, 두 번째 하고 남은 수, 세 번째 하고 남은 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짝홀 해보세요. 짝홀. 짝짝 짝짝짝짝짝짝 홀. 세 번째 수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수가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수니까 4n-2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다음이 문제네. 이 다음이. 위에서는 첫 번째 마지막 거니까 생각 없이 적었어. 첫 번째와 마지막 거로. 얘네들은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남는 수를 지금 남는 수를 썼어요? 됐어요? 얘를 한 번 하면 누가 남을 거야? 11이 남겠죠. 한 번 더 하면 11이 남아. 그럼 빼기 2라고 적으면 안 되겠잖아.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홀홀에서 왜 4n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는 게 4, 8, 10. 오, 그러네. 오케이. 그래요. 4엔. 그러면 요렇게 되네. 이렇게. 요거네, 요거. 오케이. 지금 4개가 다 나와야 돼, 지금. 방금 한 것도 4n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이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 수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11이 나와야 돼. 그러겠지? 그럼 이런 수들을 가지고 4개씩 하고 첫 번째. 그러면은 식이 이런 수들을 가지고 4를 곱하고 빼기 1을 하면 맞게 떨어질까요? 뭐가 나와야 돼? 1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5가 나와야 돼. 그럼 맞네요. 의심스러우면 그 다음 수부터 해봐야 돼. 그 다음 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수도 규칙을 갖고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4배를 갖고 수가 이상한데? 요놈에다가 4배를 하고 101을 쓰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써가지고 이 초항이 맞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겠지? 그러면 위에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단 소리네?
위에도 요것도 가능할 수 있었나? 요것도? 얘도? 4n-3에다가 4를 곱하고 마이너스 3을 했다. 그럼 4의 제곱엔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3. 그러면 4가 4개, 4가 2마리 하고 빼기 1. 맞네요? 의심스러우면 한 번만 더 가보면 돼요. 됐습니까? 왜냐면 너무 쉬운 게 남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수의 위치 보고 쓴 거야. 이런 규칙이 있었네. 홀짝을 가볼게요. 홀짝. 홀. 짝짝짝짝짝짝짝. 남아있는 수가 몇 번째야? 지금 두 번째 수가 남았네요. 그렇지? 또 한 번 제거하면 두 번째 수가 6이 남겠네요. 이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얘도 우리는 4n-2가 나왔겠네요. 그 다음 수는 4n-2가 나온다 하면 정상이 되겠죠. 6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10이 되니까 맞네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제거하고 남는 놈을 가지고 또 제거한다라는 생각에 대한 식을 나는 일부러 보여준 거야. 너희들이 룰은 있다. 룰은 있는데 앞에 항은 알겠어. 뛰어가는 공차는 알겠어. 4의 제곱, 4의 세제곱, 4의 제곱을 할 거야. 그렇지? 문제는 초항 찾는 게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고, 다행스럽게도 짝짝 홀같이 제일 쉬운 수가 나오면 다행인데 중간에 걸리면 조금 어려워질 거고 복잡해지니까 이 규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처럼 한번 일 쓰고 가는 게 너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100% 외울 수는 없겠잖아요.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스타일 문제입니다. (39번) 자, 39번 문제는 이런 합차곱이잖아. 합차. 얘도 합차잖아. 얘는 차 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D. 합하면 A1, A2. 얘도 합차하면 차하면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있지. 다시 말해서 요 식은 마이너스 T에 A1부터 A100까지 요 말이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계산하면 돼. 41번. 두 곡선이 이 곡선 A가 지금 조건이 없어. B는 자연수, A는 없어. 자, 두 곡선과 직선 X는 L의 교점을 AN, BN이라고 합니다. 선분 AN, BN의 중점의 좌표를 N,AN이라고 할 때 이 A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림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하나는 위로 볼록이야. B는 자연수.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n을 그었어요. n을 그었어. 그래서 만나는 점이 요놈이 AN, 요놈이 BN. 그놈의 중점의 좌표. 요 점이 지금 AN이야.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다 n을 넣었으니까 여기다 n을 넣고 여기다 n을 넣어가지고 2로 나눠달라 이거잖아. 양수 음수는 모르니까 두 개 어차피 좌표잖아. 양수 음수 크다 작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점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n을 넣어가지고 n제곱 플러스 2an n을 넣어가지고 n제곱 플러스 2b 두 개를 어쩔 거야? 더해가지고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p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an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근데 중점을 구해봤더니 뭐가 돼 이게? 직선이 된다 이 말이야. 등차 수열이 된다 이 말이야. 1차가 된다 말이야. 1차. 다시 말해서 얘는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알려줬어요. 문자 A, B 하나 제거시켜줬고요.
AN이 양수를 만족하는 M의 최대값은 9야. 양수가 최대값이 9란 소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아래로 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A1번은 알려줬고 A1번 여기에 A 양수인 것은 최대값이 9란 것은 A9번이 여가 있고 A10번이 여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양수를 만족하는 것은 10번은 0 아래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A9번은 양수이고 A10번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문제를 접근해서 풀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49번.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요놈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을 이용해서 풀면 가운데의 제곱은 얘랑 얘랑 곱할 거야. 사인 세타야. 없는데. 49번 볼게요. 첫 공비가 1이 아닌 등비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P,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P, n 플러스 1항부터 아까 했던 거네. Q, 2n 플러스 1항까지 3n까지 합이 R. 아까 PQR에 대한 식이 얘기를 한 거죠. PQR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입니다. 역수도 그러면 등비수열일 거고 두 개를 곱한 게 규칙적으로 곱했으면 이것도 등비수열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의심스러우면 적어보고 이해됩니까? 규칙적으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제곱했거나 이러면 등비 형태가 될 거다 이 말이야. 다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N이라고 했으니까 P는 AN을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증명을 해놨잖아. 지금 PQR이 등비인 것은 증명을 해놨잖아. 그러겠지? PQR을 이렇게 쓰면 돼. PQR을 P를 그냥 뭐 P라고 쓰면 P를 X라고 쓰면 Q는 XR이라고 R 다시로 쓰든지. 그래서 뭐 R은 뭐가 돼? X, R 다시 제곱 이를 쓴다고. 그냥 R 써도 관계는 없잖아. 우리가 R이 공비의 어떤 기본적인 룰은 아니니까 그냥 공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 세 개를 가지고 PQ 쓰면 X 제곱 R이고 PR 쓰면 X 제곱 R 제곱이 되고 QR 쓰면 X 제곱 R 세제곱 되니까 등비인지는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등비니까. 다음 55번.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부에 P를 지나고 각변의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만나는 점, 만드는 점을 나누어진 길이를 각각 A, 어디가 길이야? A1, 2야. XYG, XYG야. 근데 얘네들이 뭐야? 다 닮음이 되지, 닮음. 누구랑 짝이야? 2하고 X가 짝이네요. 2하고 X. 2하고 Y. G는? A 맞아? 얘가 A니까?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얘랑 닮음이니까 1하고 X하고가 짝이고 2하고 Y하고가 짝이고 A하고 G하고가 짝이야. 이런 식이 형성이 되네요. 닮았으니까 이유다는 변에 B가 일정하겠죠. 네. 되니? 우리가 닮음을 할 때 대응변으로 가는 것보다 이유다는 변의 P가 더 편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도 붙일 수 있어. 대응변으로 넘어가면 두 개만 붙일 수 있는데 이유다는 변으로 가면 B가 다 똑같아요. 식 하나 나왔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 2, 3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요 세 개는 되게 닮았으니까 대응변 1, 2, A네요. X, Y, G네요. 뭘 써도 관계는 없겠지. 근데 넓이를 1, 2, 3라 했고 그러면 1, 2, 3가 우리는 B로 쓴다면 이건 B야. B라 쓴다면 1의 제곱, 2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는 X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X, Y, G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Y 제곱은 X, G가 되겠고
S1이 1일 때 S2, S3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식이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지금 식이 많이 나왔어. 됐어요? 요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형태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응?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해. 이게 할만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는 공식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할만한 거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아직 할만한 게 아니지. 자, 60번. 이 문제도 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야. 자, 룰이 어떤 룰을 갖고 있냐면 홀수이면 등비수열이야. 이 수열이 세 개가 연속적인 것이 홀수부터는 등비수열이고 짝수부터는 등차수열이야. 이게 홀짝 홀 갈 때는 등비수열이래요. 짝 홀짝 갈 때는 등차수열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랬을 때 100번장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때려 맞춰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그게 자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그냥 써봐. 여기 더 빠를 수 있어.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규칙을 이해를 하면 바로 답을 쫓을 수만 있으면 규칙이 있다. 단 얘네들이 어떤 룰을 갖고 있냐면 홀수할 때의 규칙과 짝수할 때 규칙이 달라. 그럼 얘를 연속적으로 항을 보면 절대 안 돼요. 홀수할 때 시작할 때 수열과 짝수로 시작할 때 수열의 규칙이 다르다는 말은 홀수끼리만 보고 짝수끼리만 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달라 이런 요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 홀수부터 시작했어요. 뭐야? 등비수열이야. 됐습니까? 짝수부터 시작해서 등차수열이야. 홀수부터 시작해서 등비수열이야. 12제곱 얼마냐? 9, 18?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이놈은 등차수열이야. 6, 24. 그러면 2, 4, 8, 12, 18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힘들어. 에?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볼 거야. 그 다음 수열을 이제 마무리할 때 찾으면 되겠지. 2, 8, 18. 6 커졌고 뭐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어. 6 커졌고 10이 커졌어. 그러면 18 커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 커지면 여기 36. 36 맞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개차 수열이야. 그래서 뒤에 알아내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왜? 100번째니까 웬만하면 짝수 번째 사용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지. 짝수 번째 갑니다. 요렇게 하면 8 커졌고 요렇게 가면 10이 커졌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16 커지면 가능성이 있네요. 40 12 아닌데? 틀렸는데? 36이 아니야? 2 여기가 4 아니 여가 6 여가 12 여기가 18 여기가 틀렸어? 6 10이네 60이니까 14면 가능성이 있고 30이면 나는 쓰고 맞으면 확인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얼마씩 커지고 있어? 여기가 8 커졌고 여기가 12 커졌고 여기가 16 커졌으면 지금 요게 확인이 맞나요? 이건 맞나요? 이게 얼마 커졌지? 잠깐 지금 좀 하나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짝수 번째는 등차 수열 8 커졌고 8 커졌네. 맞네요.
맞아요. 그러면 요 놈을 100번째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4로 시작해서 8 커지고 12 커지고 16 커지기 요 쓰기가 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됐나요? 어떻게 돼? 근데 썼으니까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썼으니까 계산해 봐야 돼. 다른 룰이 있는가를 봐봐야 돼요. 2, 8, 18, 32가 수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 암차를 이거는 좀 어려워. 2, 8, 18, 32가 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루트를 씌우면 얘를 루트를 씌우면 루트 2, 2 루트 2, 3 루트 2, 4 루트 2가 돼. 뭔만 이해됩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뭐 개차 수열 이렇게 되지만 그 특징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한테는. 뭔만 알겠죠? 네. 그러면 얘들도 약간 그러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겠지. 루트 2, 루트 2, 루트 3, 2 루트 6, 2 루트 10. 좀 안 보이네? 아니면 우리가 빨간색 찾으면 빨간색 2개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네. 네. 빨간색 찾으면 초록색은 찾을 수 있겠지. 우리 초록색이 원하는 답이니까. 그러면 빨간색이 지금 루트 2, 루트 2, 2 루트 2, 3 루트 2가 됐지. 3 루트니까 몇 번째야? 99번째. 99번째가 A 99가 얼마냐면 50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100번째를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가 51 루트 2의 제곱이 101번째죠. 됐습니까? 얘가 지금 홀수에서 시작했으니까 홀수는 등비수열이니까 얘의 절반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얘의 절반. 얘의 절반은 52 절반 51이 절반. 2가 절반인가요? 2. 이렇게 되겠네.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등비수열이니까 요거 절반 쓸 거라고. 50 루트 2하고 51 루트 1을 쓰면 되잖아요. 네. 절반이란 말은 루트 제곱근의 절반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거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